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헬망입니다. 저는 아침에 요가를 하러 가고요. 여기가 우리 집 근처입니다. 진짜 여기가 되게 유명한 방캉레라고 하는 맛집이에요. 지난번에 여기서 결혼식도 한번 있었고 맛집 많고요. 여기는 반미 시오마이 맛집입니다. 저는 이 동네를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도보 2분? 3분 거리에 제가 다니는 요가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 수련하러 가는데 아이고 1분 남았네.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달랏에서 한 달 살기 시작한 지 20일째다. 오늘도 요가로 하루를 시작했다. 술렁술렁 따라해도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어제 이어서 내게 관심을 보인 분의 이름은 반바하라고 하는 분이시고 나이는 67이다. 전직 교사였다고 하는데 함께 요가를 배우는 사이지만 오늘도 적극적으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내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뭔가 열심히 영어로 내게 이야기를 쏟아내지만 발음이 영 요상해서 알아듣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늘 시간이 있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오늘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선뜻 함께 하기로 했다. Sit down here. Sit down here. Okay. Come here. 오케이? Okay. 너무 신나. 자, 오토바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그녀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는 심카드 탑업에 관련된 일이다. 공항에서 30일짜리 심카드를 샀는데 앞으로 2, 3일 후면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을 받기로 했고 바로 신문 가판대에서 10만원 동 쿠폰을 구입을 했고 그것을 긁어서 핀 번호를 입력하는 그런 일을 그녀가 도와줬다. Here. 오케이로 싱크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신문 가판대에서 사서 쿠폰을 긁어갖고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해결하고 그녀의 오토바이를 타고 3개의 성당을 둘러보면서 약 2시간 동안 그녀와 함께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장을 본다고 해서 나도 함께 시장에 가서 그녀를 도와서 장을 보기도 하고 나도 야채를 사기도 했다. 현지인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좋은 경험이다. 어제 저녁에 출출해서 사 먹은 고구마 튀김이 맛있어서 오늘 외출하면서 고구마 튀김집에 다시 들렸다. 집 앞에 고구마 튀김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만두 튀김도 있고 옥수수 튀김도 있고 그래요. 훅렁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1968년도부터 있었던 집인데 베트남의 스타벅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랏에서 현지인처럼 한 달 살기를 하는 중이고 오늘은 벽화거리 앞에 있는 카페로 커피를 마시러 나왔다. 분위기도 짱 좋다. 저는 베트남 블랙 커피 라지로 먹겠습니다. 베트남에도 카페는 카공족이 점령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카페 와서 일하고, 그리고 베트남 커피는 뜨거운 커피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의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는 푸글롱이라고 하는 커피집 왔어요. 그동안은 뜨거운 커피만 마셨는데 별로였거든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괜찮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달랏에 있고요.
여기 지금 벽화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벽화거리에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이 써 있잖아요. 포벤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트 커넥트 어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2019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작은 골목에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내게 되는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런 곳인데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집도 있고, 그리고 또 랑비앙이라고 하는 글씨도 써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달랏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달랏에는 언덕도 많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집들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작가의 상상력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알렉산더 예르신이라고 하는 1863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생을 마감한 달랏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을 벽에다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이죠. 예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를 사로잡은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죠. 저는 여기가 너무 예뻐요. 이 색감하며 이 골목에 어울리는 거 하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작가 이름도 써 있는데, 저는 작가 이름은 베트남 작가라서 이름은 잘 못 읽겠는데, 이런 작가가 이 그림을 벽에다 그리면서 이 벽을 꽃분홍으로 장식을 했어요. 이런 모습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 골목을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게 되죠. 작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이것은 뭐 한 명이 한 거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런 것이죠. 갈피갈피의 예쁜 카페들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기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꽃들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보잘것없는 호수에다가도 이렇게 꽃을 그려놓은 것도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담벽에 나온 녹색하고 이 그림하고 참 잘 어울리죠. 이 프로젝트는 이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I dream of painting and then I paint my dream. 벽을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은 빈센트 반 고호를 오마주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약간 어두침침하고 그런 골목인데, 이 골목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그 어두침침한 골목이 약간 노란색으로 화사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창문과 그리고 꽃그림과 이 골목과 이런 감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목에는 민박집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달랏스러운 집들이 있고 지붕도 있고,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문을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색감들도, 부겐베리아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도 이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이 색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달랏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벽화를 찾아다니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벽화를 만들어 놓고 벽화 골목을 투어하는 그런 재미가 쏠쏠하니까 여러분들도 달랏으로 오세요. 달랏 한 달 살기도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시간이 참 잘 흘러간다. 자신의 나이 속도에 맞춰서 그 속도로 흐른다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다. 오늘도 오토바이를 타고 카페 사냥을 나갔다.
오늘은 카페를 한 2군데 클리어를 할 건데요. 이 그랩이 어떨 때는 지표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카페 이름으로 입력을 했는데 잘 못 찾고, 주소로 입력을 했는데도 잘 못 찾아서 제일 가까운 호텔 리나 호텔로 했는데 거기서 내렸어요 일단. 근데 도보 6분 거리라서 실실 걸어가면서 동네 구경하는데, 동네가 좀 고급 주택가네요. 와, 1년 살게 한다면 이런 데 살아도 좋겠다. 지도도 잘 보고 길도 잘 찾아서 현지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여행하는 할망도 베트남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구글 지표와 실제 집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날도 첫 번째 카페는 찾는데 실패했고, 플랜 B를 가동해서 2번째 카페로 바로 가기로 했다. 코봉 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카페 이름이 바뀌었네요. 빈티지한 느낌의 더 소라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1960년대 분위기가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30년대 같은 옷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재봉틀. 커피가 25,000동이면 한국 돈으로 1,3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멍가게를 연상시키는 이런 간식 파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네요. 조금 촌스럽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커튼을 저렇게 빨간색 땡땡이로 할 수가 있지? 이런 감성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소파. 더 소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카페 이름이 바뀌었어요. 코봉이라고 하는 카페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베트남 커피 아이스로 마시고 있습니다. 2층 양옥집을 개조해서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에는 공방처럼 작업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었고, 인테리어도 독특했다. 달랏 한 달 살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체크해 놓은 곳을 욕심내서 돌아보게 된다. 오늘도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솥버릇으로 유명한 베트남 밥집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11시에 오픈이다 라고 해서 골목을 좀 걸었다. 걷다 보니 너무 예쁜 한국의 청담동 같은 하얗게 생긴 카페가 나왔고, 그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달랏에서 만나기 어려운 샤방샤방한 카페다. 소품도 꽃꽂이도 케이크도 모두 엄청 예쁜 집인데, 인테리어도 예쁘고 그리고 그 동네 분위기와도 아주 잘 어울렸다. 난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카페로 이동했다.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는데, 길이 좁고 언덕이 많은 달랏에서는 오토바이만한 빠른 교통수단은 없는 듯하다. 오늘도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볐는데, 오늘 오토바이 참 많이 탄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카페는 달랏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카페를 만나게 된다. 아니? 한국 책이 이렇게 많아? 한국 책이 이렇게 많아? 뭐지?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어떡해. 미쳐. 아니, 이런 다락방 같은 감성. 구한말 꼿꼿한 선비의 정갈한 서재처럼 꾸며놓은 다락방이었고, 그동안 카페를 많이 갔지만 이런 느낌의 고급짐은 처음이다. 차도 한 주전자 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기가 막히네.
LP 감성의 재즈가 흐르고 있는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았다. 늘 번잡하고 시끄러운 베트남에서 이런 정적인 분위기의 장소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고,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난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여기 이렇게 뭔가 저장 음식 담가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집이 얼마나 음식에 진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페에서 음식을 맛보진 않았지만 다음에 오면은 꼭 음식을 먹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갈한 저장 음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일로 건너가면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별채도 있었고 모임을 하고 있었다. 잠깐만. MIRK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간판이 없어서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그랩 오토바이 아저씨가 기가 막히게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숲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 베란다 난간은 페이크입니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렇게 숲속 같은 느낌이고 물도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 위에 난간도 있는데 여기도 초록색이라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느낌? 묘한 분위기네요. 여기저기 거울도 놓여져 있고, 거울 속에 여행하는 할멈도 있고, 찻잔도 여기랑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리죠. 쓰다. 우와, 이거 진짜 나무네. 이것도 진짜 나무. 와, 이게 더운 나라라서 가능한 일일까요? 숲속 같은 시냇물 같은 느낌이 들죠? 카페 투어만 해도 재밌는 달랏 한 달 살기입니다. 네이비 블루라고 하는 커피집인데요. 세련됐네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저 밑쪽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모기가 많아서 저는 여기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카페 나들입니다. 여기는 크레이지하우스랑 엮어서 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카페인데요. 이렇게 오래된 문을 갖고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여기 테이블도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리가 편해 보이는데 혼자라서 앉기가 좀 미안해서 아까 저 자리를 잡았어요. 온실 같은 분위기의 카페들이 많이 있네요. 좋다. 이 카페의 이름은 메이비 블루 커피라고 하는 집입니다. 소파에 쿠션. 저 보라색은 제가 좋아하는 거죠. 모기가 너무 많아요. 어떡해. 모기가 너무 많아. 베트남 커피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설탕을 좀 섞어 먹으면 괜찮고요. 한국에서처럼 그냥 블랙으로 먹으면 좀 많이 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달랏 한 달 살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서 안 가본 데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카페를 한 3군데 정도? 너무 많나? 뭐 내일은 아침에 일찍 이동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달랏이
우기예요. 그래갖고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는 꼭 비가 와갖고 그것이 좀 그런데 이 동네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맛집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요가 다니다가 알게 된 사모님도 너무 좋고 오늘도 선물 좀 주고 가려고 만났더니 굳이 방캉을 사주셨어요. 근데 잠옷바람에 나갔다가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침마다 장보러 나가는 길이에요.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장 보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슬슬 보게 되는데 여기 어디 귀 팔고 머리 자르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집이네. 귀 팔고 갈까? 바쁘신가? 들어가 볼까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어가게 된 곳인데 도구가 너무 많아서 신기했고 그리고 소독부터 해주는 주인의 배려가 대단했다. 이마에 프레쉬를 달고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귀 청소를 하는데 귓밥이 많이 나와서 조금 부끄러웠고 그리고 생각보다 간지럽지 않아서 할만했고 그리고 이런 로컬에서 귀 청소를 하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었다. 귀 청소 가격은 단돈 2만동, 한국돈 1,000원이고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인장 아저씨와 기념 촬영도 완료했다. 귀 청소 깨끗이 했습니다. 저쪽 동네 가보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못 갔거든요. 저쪽 동네 오늘 갔다가 여기도 카페 근데 커피값 엄청 싸요. 15K 엄청 싸죠. 그리고 이 카페도 너무 예뻐. 이 카페는 멕시코 시티에 프리다 칼로 공원 있는 쪽에 이런 비슷한 카페가 있죠. 베트남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남다른데 골목 갈피갈피에 커피숍도 많고 단돈 700원에 마실 수 있는 커피집도 많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스틸 카페에 도착했고 일본풍의 쇼핑몰 안에 있었다.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이거?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찾아놓았다가 후순위로 밀렸었는데 내일 이 도시를 떠나야 돼서 오늘 왔다. 그런데 여기는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게, 옷가게, 소품샵, 비스트로, 도서관 등등이 모여있는 작은 복합문화 단지였다. 여기 겁나 예뻐요.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조성해 놓은 느낌이 약간 일본풍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초록초록한 것도 꽃도 아주 예쁜데 진짜로 이곳에서 봐야 되는 것은 털복숭이 고향이다. 이곳에 가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라. 이제 좀 베트남 커피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스를 마실 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곳이네요. 농아들이 운영하는 카페라고 해서 칙칙할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일단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레몬글라스 냄새인가? 방향제. 태국의 스파츠 가면 가는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어디 한 집 가나. 와, 레몬글라스 냄새가 폴 나는구나. 이 꼬맹이들이 뭔가를 쓰고 있어. 이것도 너무 귀여워. 느낌이 굉장히 좋은 카페입니다. 비가 오네. 저쪽에서는 베이킹을 하고 있는 소녀가 있어요. 빵도 직접 만드는 곳일까 봐요. 내 건가 보다. 내 거 완성됐네.
코코아하고 크루아상 세트 시켰어요. 근데 여기 방향제가 냄새가 굉장히 좋네. 무슨 냄새지? 약간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카페이고, 여기에서 나는 냄새는 그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는 조향제들이다. 아직 여행이 많이 남아서 기념품을 살 수는 없지만 냄새가 너무 좋아서 집에 사다 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다. 달랏에서 28박 29일을 지냈고 내일 다른 도시로 떠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